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우리 기대가 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됐죠.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을 충심 어린 그 조언들을 하고 있죠.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조언들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문 지식이라든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정치를 보는 뭐 그런 어쩌면 그 패러다임이 아주 굳게 이렇게 그 짜인 그 틀 안에 그 어떤 갇혀 있는 그런 패러다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대체적으로 뭐 여러 그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 정리가 되던데, 첫째는 뭐 엊그저께도 제가 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, 당정 관계가 뭐 수직적이서는 안 되고 차별화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 된다, 이렇게 그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윤 대통령의 국정 그 꾸려 나가는 것을, 국정 운영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이제 잠깐 그 살펴보면은 뭐 애교라든가 국방 부분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죠.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어떤 그 입법을 내지는 법률을 고쳐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은 할 수가 없죠. 뭐 그런 게 많이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.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의견을 그대로 한다면은 민심에 역행한다. 그런데 나는 그 민심을 과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나 그걸 모르겠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누구한테 맹종하거나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. 하지는 않을 성미고, 그 다음에 지금까지 윤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오면서 오히려 솔직하게 그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그런 사람이고 그런 관계이지 않은가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젠가 보니까 뭐 윤 대통령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. 그래서 자꾸 당정 관계를 갖다가 그 이제 뭐 전문가,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, 어떤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들 너무 가볍게, 그리고 자기들 그 소화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평가하거나 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그 여력이 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큰 아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그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지만은 좀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쪽으로 그 여당하고 내지는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같이 해가지고 그때그때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고, 지금 그렇지 않아 그 법률 같은 것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어렵고 그 다음에 귀찮게 하고, 또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놨던 거 지금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한 3년 만에 26개입니까 28개입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 같은 거, 이런 부분도 지금 그 입법 절차를 거쳐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, 그런 부분 전문가들 지금 보좌관들 9명씩 쓰고 있잖아요. 국민들이 뭘 불편해하고 있는가를 연구시켜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부하기 싫으면은 꼭 가동해갖고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
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당리당략에만 열중하고 치중하게 하지 말고,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이 뭔지,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뭘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협조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쪽으로 좀 끌어당기고,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도 전파를 하고, 이런 역할을 소위 정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, 뭐 컨설팅 한다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?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 전번에 그랬어요. 모든 걸 다 이제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데, 중립적인 공천관리위원장, 물론 진짜로 중립적이어야 되겠죠.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어떤 중립의 의무와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지금까지 그 당의 이해적인, 뭐 당은 나 편들고 싶지 않다, 국가 운영이나 국민들한테 이해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행위를 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안고 가라면 나는 그건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. 진짜로 안아야 될 사람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. 순수한 민초들. 4년 5년 동안 강화문에서 그 태극기 운동을 하고도 하나도 뭐 바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안고 가야지. 누릴 수 있는 권력 특권은 다 누리면서 그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을 같은 당이라고 계속 끌고 가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앉아 있는 겁니다. 35% 거기에서 더 이상 이게 갔다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중도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,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지했던 근본적인 그 의미가 지금 국정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서 있는 거예요. 정확하게 알고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전문가들이니까 조금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이간질 시키는 것처럼 보인다,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좀 충심 어린 그런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가는데,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.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뭐 2번 검찰 조사에서, 그것도 이제 그 윤 대통령을 견제하는 상황에서의 검찰을 총동원해 갖고, 근데 하나도 나오지 않고 기소를 못 했어요. 어떻게 하든지 그때 윤 총장이었죠. 윤 총장을 흠집내 갖고 이게 죄를 시키려면은 그 뭔가 발견해 가지고 기소하고 했어야 되는데, 그 뭐 기소도 안 됐죠.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,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 순간에 특검을 하자면은, 그러한 야당의 의도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소위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, 흔쾌하게 뭐 찾아봐도 별일이 없어서 2번이나 됐으니까 받아도 상관이 없다, 이런 저 한동훈이가 무슨 어린애입니까? 초등학생이에요. 그런 얘기들을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이렇게 내가지고 아까운 공간을, 지면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독소조항이 있었죠. 한 2가지가 특검을 임명하는,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밖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확인했기 때문에, 총선이 끝나고 그런 독소장이 아니면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, 그런 것 김건희 특검에서 받아들여 이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. 내가 실은 지금 하나 방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워낙 내가 화가 나가지고 조금 뭐 그랬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다시 하는 겁니다. 점잖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너무 어떤 방송에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다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2030 자꾸 중도파들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
일반인들로서도 충분하게 지켜가야 되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일상생활에서 일탈을 했던 그런 사람도 같이 가야 된다. 그래야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정확히 말하면 일탈행위죠.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고, 그러면 20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까? 그런 사람들이, 그러니까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같이 간다. 그럼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2030이 지지한다. 그럼 2030 있는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는 겁니까? 비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? 비정상적으로 보고? 그건 아니잖아.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. 정말로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으면 2030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팀 컬러가 없기 때문에, 그러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정말로 신선하고 괜찮은 2030 세대를 갖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안아야 된다. 이 얘기는 괜찮지.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됐잖아요. 뭐 성상납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, 뭐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또 해당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야 2030이나 중도가 지지한다. 그러면 2030이나 중도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? 이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. 비하하는 거고 폄훼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시 하지 말고 좀 연구들을 하세요. 연구들 좀 해가지고 어떤 게 우리 차세대 지금 리더 군에 속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야 대한민국을 앞으로 제대로 이끌고 나갈 리더자로서 성장할 것인가, 내 한마디가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인가, 이렇게 연구하고 하세요. 그냥 그 뭐 분란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복잡해야만 여러분들이 끼어들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겁니까? 정치 컨설팅을 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. 한동훈 이제 그 비대위원장도 또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또 분명하게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으니까, 내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영특하고 하니까 내가 어젠가 올렸던 것처럼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고 어떤 상대편에서 어떤 뭐가 오면은 조금 깊게 생각하고, 또 우리 이제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을 정말로 감탄하고 그 음미하게 감탄하면서 음미할 수 있도록 그런 멋있는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시면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, 이런 그 정치적 뭐 그쪽 언저리에서 있는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 얘기 염두에 두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 정말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새로운 정치 문화, 새로운 정치 지형, 신선한 정치로 만들어내시길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